라스베가스는 먹을 게 정말 많고 종류도 다양해서 처음엔 선택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막상 한 끼를 제대로 먹으려고 하면 또 의외로 딱 여기다 싶은 곳은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라스베가스를 3번째 다녀오면서 직접 먹어본 곳들 중에서 나중에 다시 가도 또 가고 싶은 곳들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어요. 스트릿뿐 아니라 아트 디스트릭트, 스프링 마운틴까지 같이 담아봤으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10위부터 시작해볼게요. 10위는 고든 램지의 피쉬앤칩스인데요. 사실 여기는 고든 램지가 유명 셰프이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기대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만족도가 꽤 높더라고요. 고든 램지의 음식이라는 이름값을 생각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로 접할 수 있었고 새우랑 랍스터 튀김 조합도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메인만큼이나 갓 튀긴 트러플 프라이도 정말 맛있었는데요. 여기는 매장 안이나 야외에 앉는 자리는 있지만 좌석이 많지는 않고요. 주문해서 픽업을 해서 먹는 느낌이라 다이닝 레스토랑처럼 팁 부담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행 중에는 이런 부분이 만족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링크몰 안에 있어서 주변 구경하다가 간단하고 빠르게 한 끼 해결하기에도 좋고 이동하는 동선상 넣기도 편한 편이에요. 다만 제 기준에 앞으로 나올 것들이 더 인상 깊었기 때문에 10위에 넣게 됐어요. 9위는 프레스드 주서리 아리아점이에요. 라스베가스 여행을 하다 보면 계속 기름지고 헤비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가볍고 산뜻한 메뉴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기가 딱 그런 곳이었는데요. 특히 미국 음식이 좀 질리거나 느끼한 음식이 당기지 않을 때 넣기 정말 좋은 선택지였어요. 저는 여기서 먹었던 아사이볼이 정말 맛있어서 먹자마자 또 언제 와서 먹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사이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만족하실 것 같고 라스베가스 일정 중간에 한 번쯤 밸런스를 잡아주는 식사나 간식으로 넣기에도 괜찮아요. 위치도 아리아 호텔 안이라서 스트립 일정 안에 넣기 좋고요. 화려하거나 특별한 레스토랑 경험을 주는 곳은 아니지만 여행 중에 실제로 다시 찾아가고 싶어지는 건 오히려 이런 곳일 때가 있더라고요. 프레스드 주서리는 미국 안에서도 매장이 꽤 많은 편이라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 여행하실 때 한번 가보세요. 8위는 우미야예요. 여기는 라스베가스에서 스시를 가성비 좋게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싶을 때 찾게 되는 곳인데요. 특히 런치 스페셜이 가격이 정말 괜찮기 때문에 평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3시에 맞춰가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요. 저는 런치 시간이 지나서 방문해서 올데이 옵션으로 식사를 했는데요. 대신 메뉴 선택지가 더 많아서 오히려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스시의 밥이 초가 아주 강한 스타일은 아니라 그 부분은 취향에 따라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격에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훨씬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옵션에 따라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나뉘어져 있고 특정 메뉴는 한 번만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뉴들을 먼저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했고 혼자 가서 먹기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다만 스트립 안은 아니라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요. 먹고 나서 바로 주변 관광지까지 묶어서 보기에는 좋은 위치는 아니라는 점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참고로 이런 스타일의 스시 무제한 식당으로는 888 스시앤 로바타 그리고 탑스시도 많이 추천을 받는 곳들이라 같이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3곳들 중에서 당시에 거리가 가장 가까웠던 우미야를 간 건데 이런 스타일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3곳 다 만족도 높을 것 같아요. 7위는 베스트 프렌드예요. 라스베가스 스트립 안에서는 은근히 한식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메인 스트립에서 비교적 접근성이 좋고 한국적인 메뉴를 먹을 수 있다는 점부터 너무 반가웠던 곳이에요. 파크 MGM 호텔 안에 있고 로이 초이라는 셰프가 만든 레스토랑이라 LA식 한식 퓨전 감성이 강한 편인데요. 입구가 편의점처럼 꾸며져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안에 들어가면 또 완전히 다른 무드가 펼쳐져서 공간 자체도 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메뉴는 다양하지만 특히 갈비나 제육 같은 고기 메뉴가 유명하고 저는 혼자 가볍게 먹고 싶어서 김치볶음밥에 보드카 토닉으로 주문을 했어요. 정말 김치랑 밥 위주로 단순한 조합인데도 은근 매콤해서 계속 느끼한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속이 탁 진정이 되더라고요. 식전 빵이 서비스로 나오는 점도 좋았고요. 메인 메뉴들의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지만 스트립 안에서 한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일에 따라 공연도 진행한다고 하니 맞춰서 가면 더 좋겠죠? 6위는 프리몬트에 있는 방콕 스트리트인데요. 스트릿보다 조금 더 로컬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라스베가스를 가면 반나절 정도는 프리몬트에서 보내는 편이에요. 이 식당도 로컬 분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와서 편하게 즐기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집은 맛도 맛인데 가격까지 더 좋아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매일 해피아워가 있기 때문에 단돈 $10 메뉴들이 있고 몇 가지 음료도 오블에 즐길 수 있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이 가격에 이 정도의 퀄리티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싶은 그런 곳이었어요. 특히 스트립에서는 이런 가격대 자체가 찾기가 어렵잖아요. 개인적으로 깔라마리도 괜찮았고 쏨땀도 맛있었고요. 프리몬트 쪽에서 로컬 느낌도 느끼면서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 끼 먹고 싶을 때 추천드려요. 5위는 스시로쿠예요. 여기는 우연히 들어가게 된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시저스 팰리스의 포럼샵 쪽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요. 통창으로 바깥을 내려다볼 수 있어서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분위기를 같이 즐기면서 식사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메뉴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격대는 있는 편이지만 스트립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스시를 즐기기에 딱인 것 같아요. 이곳도 매일 4시부터 6시까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해피아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4위는 타코스 엘 고르도예요. 라스베가스 타코집으로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직접 가보시면 왜 계속 추천하는지 아실 거예요. 매장은 꽤 북적이고 정신없는 편인데 저는 오히려 그 활기 있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화려한 호텔 식당이 많은 라스베가스 안에서 여기는 조금 다른 공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코가 맛있는데 특히 특수 부위가 들어간 타코들이 확실히 인상적이어서 타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가격도 스트립의 다른 곳들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라 다양하게 주문해보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곳은 라스베가스에서 한 번쯤 꼭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곳들은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유독 더 기억에 오래 남던 하이라이트 같은 곳들이에요. 바로 가보실까요? 3위는 무복리 순대예요. 여기는 정말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 중 하나였어요. 사실 해외 여행지에서 한식을 먹으면 뭐 너무 맛있지만 이곳은 한국에서 먹는 순댓국과 비교해서도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순댓국이 냄새 하나 안 나고 깔끔하면서 구수하고 반찬도 하나하나 맛있었고요. 직원분들도 친절해서 전체적인 식사 만족도가 최고였어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거나 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국물 있는 한식 딱 먹으면 몸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라스베가스에서 한식 땡기실 때 가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2위는 아트 디스트릭트에 있는 에스터스 키친이에요. 아트 디스트릭트는 라스베가스 여행 가시면 프리몬트와 묶어서 하루 일정으로 가보시길 추천드리는 동네인데요. 스트립처럼 화려하고 반짝이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건물들도 낮고 벽화도 많고 작은 로컬 샵들이랑 빈티지 숍, 유명한 식당들이 모여 있어서 걷는 재미가 있어요. 에스터스 키친은 그런 동네 분위기랑 정말 잘 어울리는 식당인데요. 서버분께서 여기서 만드는 음식들은 처음부터 직접 다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식당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는 사워도우가 특히 유명해서 처음 가시면 다양한 스프레드 중 몇 가지 선택해서 에피타이저로 사워도우와 함께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엔초비 버터가 제일 맛있었어요. 짭조름하면서도 풍미가 살아있어서 사워도우랑 같이 먹었을 때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먹었던 라디아토레 파스타는 레몬향이 은은하게 나면서도 감칠맛이 잘 살아있어서 인상적이었고요. 면이 수제비처럼 쫄깃, 찰진 식감이라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화덕 피자는 사워도우 베이스라서 일반적인 피자보다 먹고 나서 속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자극적이거나 과한 스타일이 아니라 정성 들여서 만든 홈메이드 스타일의 음식이라 만족도가 높았던 곳이에요. 이곳은 브런치는 주말에만 운영하고 평일에는 런치 그리고 디너 있는데요. 런치와 디너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워낙 인기가 많은 곳이라 예약은 꼭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윈 호텔 뷔페예요. 라스베가스의 호텔 뷔페가 정말 많잖아요. 저도 코스모폴리탄 뷔페도 가봤는데 맛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떠오르는 그런 곳은 아니더라고요. 반면에 윈호텔 뷔페는 먹고 나서 만족감이 훨씬 크게 느껴졌던 곳이었는데요. 저는 바카날 뷔페는 아직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워낙 종류도 많고 규모가 큰 뷔페로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뷔페 안에서도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정신없는 분위기에서 먹으면 식사 자체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위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더 차분하고 여유 있는 편이었고 음식도 종류만 많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하나 먹을 만한 것들이 알차게 갖춰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메뉴는 바로바로 준비를 해줘서 음식 상태도 더 괜찮게 느껴졌고요.
해산물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크렘레그나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 만족도 높으실 것 같아요. 카빙 섹션도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디저트 파트도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과일부터 베이커리 만들어주는 크레이프와 또 젤라또 종류도 정말 많았고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식사가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요즘 라스베가스 호텔 뷔페들이 예전만큼 가성비 있는 곳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라스베가스 왔으면 호텔 뷔페는 한 번쯤은 넣어볼 만한 상징적인 그런 코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 곳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윈 호텔 뷔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규모로 압도하는 느낌보다는 분위기, 구성, 그리고 실제로 먹었을 때의 만족감이 컸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다녀본 라스베가스의 맛집 중 1위로 넣게 됐고요. 여기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가면 줄을 거의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하실 수 있어서 예약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이거 편집하는데 또 먹고 싶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화려하고 유명한 곳들만 넣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다양하게 먹어보면서 실제로 만족스러웠던 곳들 위주로 정리해봤는데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여행 중에 조금 더 밸런스 있게 식사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리스트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기준이라 여러분이 더 좋아하시는 곳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로컬 분들이나 이미 다녀오신 분들의 본인만의 추천 맛집도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 또 가게 되면 댓글 참고해서 새로운 곳들도 더 가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여행 준비 중이시라면 제 채널에 더 다양한 라스베가스 영상이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